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인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연이틀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면서 러시아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지난 5일 현지 시간인데요. 이 러시아 라잔주의 라잔시와 사라토프주의 엥겔스시의 군사비행장 두 곳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한 대형 폭발이 발생한 데 이어서 6일에도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비행장이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불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라자는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185km밖에 안 되는 곳으로 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는 480km나 떨어진 내륙이라는 점이죠. 그동안은 양국의 국경 인근의 러시아 지역에서는 탄약고라든지 비행장이 공격받은 적은 있었지만 국경에서 이렇게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본토 내 주요 군사기지가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세 번의 공격 모두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한 공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은연중에 작전 수행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올렉시 레즈노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 러시아 사람들은 종종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모호한 말로 정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유리 이그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불가사의한 폭발로 러시아 항공 장비가 훼손됐을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비행기가 고장나면서 그들의 역량도 줄어들 것이다. 아주 훌륭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는 어떤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도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군은 영리하게도 옛 소련 시절 개발된 무인 정찰기를 이 공격용으로 개조한 장거리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로 이번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팔리티코는 미국 시간을 7일 해당 작전 내용이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당 무기가 옛 소련제 정찰용 무인기 토폴레프 Tu-141 스투리스를 우크라이나군이 개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해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동부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지자 치장물자로 쌓여놨던 Tu-141을 다시 전력화했고 이번 전쟁에서는 폭발물을 실어가지고 순항미사일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Tu-141은 지난 1979년 처음 실전 배치되었다가 1980년대 말에 모두 퇴역한 기종인데요. 이 1991년 소련 해체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설계한 Tu-141 스투리스 무인 정찰기를 일부 몇 대 이렇게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u-141 기종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고 미사일 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국영 방산 기업인 우크로보론프롬에서 올해 10월 순항거리 약 1,000km의 드론 개발 프로그램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번 공습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한 이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가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아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일 겁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이렇게 러시아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습적으로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러시아 어느 곳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전장이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러시아 본토, 심지어 모스크바에서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이건 이미 지난 9월에 부분적 전쟁 동원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안방으로 푸틴이 끌고 들어왔죠. 여기에 이어서 이젠 러시아 본토에서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러시아의 방공망이 이렇게 허술하다 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받았다는 것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허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러시아 중요 군사시설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러시아는 최근 헤르손 등 점령지 상당 부분에서 퇴각하는가 하면 미사일 고갈 정황마저 보이면서 여러 측면에서 장기전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략적으로 가장 심대한 방어 실패 사례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전쟁 지지 입장인 친러시아 평론가는 텔레그램 채널에 이 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지도부의 무능함과 공군기지의 방어시설 부족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다른 블로거도 내가 순진한 민간이어서 그런지 이 전투기들이 이 콘크리트 경납고에 보관되어 있는 줄만 알았다 그러면서 소형 드론이 전략 항공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자, 세 번째 충격은 이 러시아에게는 정말 뼈아픈 건데요. 이 러시아 전력의 핵심 중의 핵심인 핵무력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엥겔스 비행장의 경우에 Tu-95, Tu-160 같은 이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주둔하는 기지인데요. 대규모 전략 폭격기 부대를 갖춘 러시아의 유일한 비행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기지가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러시아군의 군사작전 유용 폭이 아주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진 굴욕 속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물론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러시아 본토 피습 사건이 주된 의제로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는 별개로 푸틴은 7일 러시아 전국에 방영된 TV 방송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장 앞선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만 이를 면도기처럼 휘두르고 싶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치지 않았다.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적 없다 그러면서 서방이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푸틴의 이런 발언은 사실 횡설수설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핵전쟁 거론은 오직 푸틴의 입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은 이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월 하순 이래 전쟁의 주요 고비 때마다 핵무기에 관한 얘기를 꺼내거나 이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푸틴은 전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1일 동원령을 내릴 때도 그 명분을 서방 측이 러시아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는 엄포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9월 30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주를 합병한다는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그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땅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도 이미 일본에 2차례 핵무기를 쓴 적이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푸틴이 10월 27일에는 돌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푸틴의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7일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특수군사작전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특히 이날 발언이 우크라이나에 의한 러시아 본토 공격 그리고 6일의 국가안보위원회 회의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틀 만에 3군데의 러시아 본토가 피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핵무기 사용 등의 강경책 역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푸틴 정권의 핵심부가 이번 러시아 본토 피격과 관련해 가지고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칫 러시아가 잘못 행동했다가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군의 강경 대응을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푸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허세를 부리긴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죠. 한편 미국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전쟁 확대를 우려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사용처 결정은 해당국의 몫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존중한다, 이런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미국 시간을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차 핵무기 위협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핵무기와 관련해서 절제되지 않은 발언은 절대적으로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러시아는 아직 앞으로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개망신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푸틴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